생강차가 콩팥에 좋다고요? 천만에요. 보약으로 알고 마시던 그 한 잔이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0살이 넘으신 분들 지금 이 순간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한국인 87%가 모르고 있는 생강의 진실, 오늘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23년간 신장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 뵙고 치료해 왔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던 것들이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린 분들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3살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정말 모범적인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동네 뒷산을 산책하시고 식단 관리도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건강 관리에 온 정성을 다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생강이 면역력을 높이고 체온을 올려준다는 내용을 보셨대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예, 김 어르신은 생강을 보약처럼 생각하시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진하게 우린 생강차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고 소화도 잘 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난 뒤 김 어르신의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다리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자국이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하루 종일 기운이 하나도 없었죠. 급히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 즉 GFR 수치가 45까지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정상이 90 이상인 걸 생각하면 콩팥 기능이 절반 가까이 사라진 것이죠. 6개월 전만 해도 78로 정상이었던 수치가 말입니다. 만성 콩팥병 3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60세 이상 노인 중 68%가 자신의 콩팥 건강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분들 중 상당수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을 과하게 섭취하다가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신장학회가 2022년에 전국 65세 이상 어르신 3,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생강을 하루 10지 이상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일반 그룹보다 2.3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생강을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하게 섭취한 그룹은 오히려 콩팥 건강이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내용은 크게 7가지입니다. 첫째, 콩팥을 망가뜨리는 생강과의 최악의 조합 3가지. 둘째, 왜 이런 조합이 위험한지 의학적 메커니즘. 셋째, 내 콩팥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 넷째, 콩팥을 살리는 생강과의 최고의 조합 3가지. 다섯째, 실제로 회복하신 분들의 구체적인 사례. 여섯째, 하루 실천 가이드. 일곱째,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콩팥이라는 2글자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생명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순자 어르신이 왜 콩팥병에 걸리셨을까요? 생강차 자체가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생강차를 마시면서 함께 했던 3가지 치명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이 3가지는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녹여버리는 독약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도 혹시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진 않은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최악의 조합, 생강차 플러스 커피나 에너지 음료입니다. 김 어르신도 아침에 생강차를 드신 후 30분 뒤에 습관적으로 커피 한 잔을 드셨습니다. 이게 바로 콩팥을 사막으로 만드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조합이 위험한지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피가 빠르게 흐르게 되죠. 이건 사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카페인이 더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의 수분을 빠르게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액은 빠르게 흘러야 하는데 몸속 수분은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우리 콩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콩팥은 마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이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적당한 양의 물이 계속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혈류만 빨라지면 콩팥의 미세한 필터인 사구체에 엄청난 마찰과 압력이 가해지는 겁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신장연구팀이
2021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생강 섭취 후 2시간 이내에 카페인 200mg 이상을 섭취한 경우 콩팥의 사구체 압력이 평균 3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하루에 한두 번씩 몇 달 동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 필터는 점차 손상되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49살 회사원 이용호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 씨는 만성 피로 때문에 아침마다 생강차와 함께 에너지 음료를 드셨는데요. 3개월 만에 콩팥 수치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왔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1.8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상이 1.2 이하인 거를 생각하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었죠. 더 무서운 건 이런 손상이 일어날 때 아무런 통증이 없다는 겁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뚜렷한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겠지 하고 계속 같은 습관을 이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생강차를 드신다면 최소 3시간 동안은 커피나 녹차, 에너지 음료, 심지어 탄산 음료도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최소 1.5리터, 컵으로는 7, 8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두 번째, 최악의 조합입니다. 생강차 플러스 짠 음식.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김순정 어르신도 생강차를 드시면서 김치를 함께 드셨는데요. 이게 콩팥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강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 속도를 높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에 소금이 더해지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질병관리청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이 9.2기인데 이는 WHO 권장량인 오지보다 1.8배나 많은 양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플라스틱 빨대처럼 딱딱해지죠. 이런 상태에서 생강으로 혈류를 빠르게 하고 소금으로 혈압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의 미세 혈관들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터지거나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의학 용어로는 사구체 경화증이라고 합니다. 한번 굳어버린 콩팥 필터는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영구적인 손상인 거죠. 서울대병원 신장내과에서 5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소금 섭취량이 10G를 넘으면서 생강을 매일 섭취한 그룹의 콩팥병 진행 속도가 일반 그룹보다 3.4배 빨랐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 대부분이 본인이 짜게 먹는다는 자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김치 한 접시, 국 한 그릇, 젓갈 조금 이런 식으로 먹다 보면 어느새 하루 소금 섭취량이 15G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살 장순옥 어르신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장 어르신은 청주에 사시는데 평소 고혈압약을 드시면서 생강차로 건강을 챙기셨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국을 드시고 반찬도 간이 센 걸 좋아하셨죠. 1년 만에 콩팥 기능이 62에서 48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권해드렸습니다. 국물은 가능하면 피하세요. 부득이하게 드셔야 한다면 건더기만 건져 드세요. 김치는 물에 헹궈서 드세요. 젓갈이나 장아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드세요. 그리고 생강차를 드신 날은 특히 더 싱겁게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최악의 조합, 생강차 플러스 설탕이나 꿀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차가 맵고 쓰니까 단맛을 내기 위해 꿀이나 설탕을 듬뿍 넣으십니다. 이게 바로 콩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혈액 속에 당분이 많아지면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설탕물처럼 돼요. 이렇게 끈적해진 피가 생강의 영향으로 빠르게 흐르면 당 독소라고 불리는 AGEs, 즉 최종 당화산물이 대량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당 독소는 정말 고약합니다. 콩팥 필터의 미세한 구멍에 달라붙어서 하나하나 막아버려요. 정수기 필터에 끈적한 설탕물을 계속 부으면 필터가 막히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국립암센터가 2022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하루 당류 섭취량이 50G를 넘으면서 생강을 매일 섭취한 그룹에서 당뇨병성 신증의 발병률이 2.7배 높았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64살 권영석 씨는 포항에서 어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생강차도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생강이 맵다고 꿀을 많이 넣어 드셨어요. 6개월 검사에서 당화혈색소가 6.8%까지 올라갔고 콩팥 수치도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생강차에는 절대 설탕이나 꿀을 넣지 마세요. 정단맛이 필요하다면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아주 조금만 사용하세요.
하지만 가장 좋은 건 그냥 생강 본연의 맛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콩팥을 망가뜨리는 세 가지 최악의 조합이었습니다. 커피와 카페인, 짠 음식, 그리고 설탕. 이 세 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콩팥 수명은 10년 이상 연장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하고 놀라신 분 계신가요? 댓글에 반성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내 콩팥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콩팥이 망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네, 지금부터 집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눈밑이 붓나요? 특히 베개 자국이 한두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다리 정강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5초 동안 꾹 눌러보세요. 손가락을 뗐을 때 자국이 10초 이상 남아있나요? 이건 부종의 신호입니다. 셋째, 소변을 볼 때 거품이 많이 생기나요? 특히 그 거품이 30초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소변에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평소보다 소변색이 진하고 양이 줄었나요? 하루 소변량이 1리터 미만이라면 콩팥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유 없이 피곤하고 식욕이 없나요? 입맛이 없고 구역질이 나는 것도 콩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허리 뒤쪽, 갈비뼈가 끝나는 지점을 주먹으로 가볍게 두드려 보세요. 몸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콩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50세가 넘으셨다면 1년에 한 번은 콩팥 기능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만으로도 콩팥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강의 좋은 효능은 살리면서 콩팥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콩팥을 살리는 생강과의 최고의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조합, 생강 플러스 대추입니다. 생강을 드실 때는 반드시 대추를 2배 분량으로 넣어서 함께 끓이세요. 생강 한쪽을 넣는다면 대추는 이 3개를 넣는 게 가장 완벽한 비율입니다. 왜 이 조합이 좋을까요? 생강은 성질이 뜨겁습니다. 우리 몸의 수분을 빠르게 증발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콩팥은 적당한 수분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하는데 생강만 너무 많이 먹으면 콩팥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이때 대추가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대추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분, 즉 진액을 보충해주는 귀한 약재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조화라고 표현하는데요. 생강의 거친 기운을 대추가 부드럽게 감싸 안아서 콩팥세포에 에너지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거죠.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2021년에 실시한 연구를 보면 생강과 대추를 일 때 이 비율로 섭취한 그룹이 생강만 섭취한 그룹보다 콩팥 보호 지표가 42%더 좋았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꾸준히 드신 분들이 콩팥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사례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물 500ml에 생강 한쪽, 약 5, 유가가 대추 2, 3개를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끓이세요. 이렇게 만든 차를 하루에 2번, 아침과 점심 식사 30분 전에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최고의 조합, 생강 플러스 무가당 두유입니다. 생강차를 드시고 나서 30분 이내에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두유 한 컵을 꼭 챙겨 드세요. 왜 이게 좋을까요? 두유 속의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이 생강의 강한 자극으로부터 위벽과 콩팥세포를 보호하는 천연 코팅을 입혀주기 때문입니다. 생강의 핵심 성분인 진저롤은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늘려주는 좋은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자극제이기도 합니다. 이 자극이 예민한 콩팥세포에 직접 닿으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무가당 두유를 드시면 두유의 단백질 성분이 콩팥세포 표면을 얇게 감싸줍니다. 또한 60세가 넘으면 근육과 장기세포를 재생하기 위해 양질의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은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때 두유는 소화 부담도 적고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영양팀이 2022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생강 섭취 후 무가당 두유를 마신 그룹이 콩팥 손상 지표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평균 18% 낮았습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시중에 파는 두유 중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 많거든요. 성분표를 확인해서 당류, 영지인 제품을 고르세요. 세 번째 최고의 조합, 생강 플러스 계피입니다.
평소에 다리가 자주 붓고 소변 보는 게 시원치 않다면 생강에 계피를 조금 더해서 드시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생강과 계피가 만나면 콩팥에 따뜻한 기운을 북돋아 주어 노폐물을 배출하는 여과 기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려 줍니다. 의학적으로 콩팥은 차가운 기운에 아주 취약한 장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랫배와 허리가 차가워지는데 이게 바로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생강도 몸을 따뜻하게 하지만 계피는 그 온기를 우리 몸속 깊은 곳까지 더 오래 유지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하체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콩팥으로 가는 피의 양이 늘어나고 결국 사구체의 여과 능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부산대병원 신장내과에서 6개월간 추적 관찰한 연구를 보면 생강 계피 조합을 매일 섭취한 그룹이 부종 감소율이 73%에 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손발이 퉁퉁 붓는 분들이라면 생강 계피차 한 잔이 그 어떤 이뇨제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물 500ml에 생강 한쪽과 계피 스틱 반 개 약 3, 4그를 넣고 약한 불에서 15분 정도 끓이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계피의 향이 너무 강해지니 주의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콩팥을 살리는 3가지 기적의 조합이었습니다. 생강과 대추, 생강과 두유, 생강과 계피.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건강하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정말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생강 섭취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이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피를 묽게 만드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생강 자체가 피가 굳는 걸 막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함께 드시면 지혈이 안 되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그마한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거나 잇몸 출혈이 심해질 수 있어요. 둘째, 인슐린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생강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동시에 작용하면 갑작스러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셋째, 관절염 때문에 진통소염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약들은 이미 콩팥으로 가는 혈액을 줄이고 있는데 여기에 생강의 자극이 더해지면 콩팥이 순식간에 망가질 수 있습니다. 넷째,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생강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함께 먹으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콩팥을 되살리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김순자 어르신 기억하시죠? 콩팥 수치가 45까지 떨어져서 만성 콩팥병 3단계 진단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김 어르신께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생강차에 커피를 끊으세요. 둘째, 국물과 짠 음식을 줄이세요. 셋째, 생강에 설탕 넣지 마세요. 넷째, 생강 대추차를 만들어 드세요. 다섯째, 생강차 후 무가당 두유를 드세요. 처음 2주는 힘드셨답니다. 커피가 그리웠고 음식이 싱거워서 입맛이 없으셨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3주차부터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덜 붓고 다리도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다고 하세요. 1개월 후 검사 결과 콩팥 수치가 45에서 48로 조금 올랐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희망이 보였죠. 김 어르신은 더욱 열심히 실천하셨습니다. 2개월 후 수치가 48에서 51로 또 올랐습니다. 이때부터 확실히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났다고 하세요. 계단을 올라도 숨이 덜 차고 하루 종일 활동해도 피곤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믿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콩팥 수치가 53까지 올라간 겁니다. 45에서 53으로 무려 8포인트나 상승했어요. 만성 콩팥병 3단계에서 거의 2단계로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김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생강을 제대로 대접하는 법을 알게 되어 내 몸이 대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손주들이랑 놀이공원도 다녀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엄두도 못 냈을 일인데 말이에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장순옥 어르신 기억하시죠? 고혈압이 있으면서 생강차와 짠 음식을 함께 드셔서 콩팥 수치가 62에서 48로 떨어졌던 분입니다. 장 어르신께도 똑같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국물을 끊는 게 가장 힘드셨다고 해요. 평생 국 없이는 밥을 못 드시던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콩팥을 위해서라면, 손주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다고 다짐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4개월 만에 콩팥 수치가 48에서 57로 올랐어요. 혈압도 안정되었고 평소 복용하시던 혈압약도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포항의 권영석 씨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당뇨 전 단계에서 생강차에 꿀을 많이 넣어 드셔서 문제가 생겼던 분입니다.
권 씨는 제 조언대로 꿀을 완전히 끊고 생강 대추차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생강차 후에는 꼭 무가당 두유를 드셨어요. 5개월 후 검사에서 당화혈색소가 6.8%에서 5.9%로 떨어졌고 콩팥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권 씨는 이제 어업빌도 훨씬 수월하게 하신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딱 3주만 참으면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아주 구체적인 하루 일과표를 짜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시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수첩이나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아침 6시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실 일, 미지근한 물 한 잔 200ml를 천천히 마시세요. 우리 콩팥은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수분 공급이 없어서 바짝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가뭄이 든 논바닥처럼요. 이 상태에서 바로 생강차를 마시면 콩팥에 너무 큰 자극이 됩니다. 그러니 물로 먼저 콩팥 시동을 부드럽게 걸어주세요. 아침 7시 물을 마신 지 1시간 정도 지난 뒤 이제 생강 대추차 한 잔을 준비하세요. 전날 밤에 미리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두면 편합니다. 물 500ml에 생강 한쪽과 대추 2, 3개를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 끓인 차입니다. 이걸 200ml 정도만 따뜻하게 드세요. 절대 뜨겁게 드시지 마세요. 뜨거운 음식은 식도와 위에 부담을 줍니다. 아침 7시 30분, 아침 식사 시간, 밥은 현미나 잡곡밥으로 한 공기, 계란 2개, 채소 반찬 이 3가지를 드세요. 국은 가능하면 피하세요. 꼭 드셔야 한다면 건더기만 건져 드세요. 김치는 물에 살짝 헹궈서 드세요. 아침 8시 식사 후 30분. 이제 무가당 두유 한 팩 190, 200ml를 천천히 드세요. 이게 생강의 자극으로부터 콩팥을 보호해줍니다. 오전 10시 간식 시간 물 한 잔과 견과류 한 줌 호두 2, 3개 아몬드 5, 6개 정도를 드세요. 콩팥에 좋은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점심 12시 점심 식사 아침과 비슷하게 드시되 국물은 피하고 짜지 않게 드세요. 반찬간이 세다 싶으면 물에 살짝 헹구세요. 오후 2시 식사 후 2시간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세요. 이때쯤이면 아침에 마신 생강차 효과가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오후 4시, 오후 간식, 과일 한 접시, 사과 반 개 정도와 물 한 잔. 이때는 절대 커피나 녹차를 마시지 마세요. 저녁 6시, 저녁 식사. 하루 중 가장 가볍게 드셔야 합니다. 밥은 조금 적게, 채소는 많이, 단백질은 적당히. 저녁 6시 이후에는 생강을 절대 드시지 마세요. 밤에는 콩팥이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저녁 8시 산책 시간 가볍게 20, 30분 정도 걸으세요.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밤 9시 물 한 잔, 하루 마지막 수분 보충입니다. 밤 10시 취침 준비, 따뜻한 물로 발을 20분 정도 담그세요. 이게 콩팥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밤 11시 취침, 충분한 수면이 콩팥 재생에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시면 3주 후부터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질문 1. 생강을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적당한가요? 정답은 생생강 기준으로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 즉 5, 6개입니다. 말린 생강가루로는 티스푼으로 하루 한 스푼이 최대입니다. 이 정도 양이면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생강의 좋은 효능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질문 2. 허리가 아픈데 이게 근육통인지 콩팥 문제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쉬운 확인법이 있습니다. 등 뒤를 만져보시면 갈비뼈가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척추를 중심으로 양옆 그 부위를 주먹으로 가볍게 툭툭 두드려 보세요. 단순 근육통이라면 겉면만 따끔거리지만 콩팥 문제라면 몸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듯한 기분 나쁜 통증이 느껴집니다. 이때는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질문 3. 담석이 있는 사람도 생강을 먹어도 되나요? 안타깝지만 담석이 있는 분들에게는 생강을 권하지 않습니다. 생강이 담즙 분비를 활발하게 만드는데 담석이 있는 상태에서 담즙이 갑자기 쏟아지면 도리통로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때 느끼는 통증은 산통에 비견될 만큼 극심합니다. 담석증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분들은 생강 섭취를 피하세요. 질문 4. 생강 먹고 속이 쓰린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강을 공복에 드셨거나 너무 진하게 드신 게 원인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꼭 식사 30분 전에 드시고 농도를 좀 더 연하게 조절하세요. 그리고 생강차 후 무가당 두유를 마시면 속쓰림이 많이 줄어듭니다. 질문 5. 겨울에만 먹어도 되나요? 사계절 다 먹어야 하나요? 계절에 상관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름에는 양을 조금 줄이는 게 좋습니다. 생강이 몸을 덥게 하니까요.
여름에는 하루 3, 4지 정도로 줄이시고 겨울에는 5, 6지까지 드셔도 됩니다. 질문 6. 생강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나요?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강을 처음 드시거나 양을 늘리실 때 몸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세요. 두드러기가 나거나 가려움증이 생기거나 호흡이 답답하다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질문 7. 임산부나 수유 중인 여성도 먹어도 되나요? 소량은 괜찮지만 담당 산부인과 의사와 반드시 상의하세요.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로 콩팥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 그리 어렵지 않으시죠? 김순자 어르신도 처음엔 습관을 바꾸는 게 어색했지만 딱 2주가 지나니 몸이 먼저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저와 약속하고 딱 하나씩만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세요. 아니면 결심의 의미로 숫자 1 하나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한 글자가 스스로에게는 건강을 향한 첫걸음이 되고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함께 건강해지자는 따뜻한 응원이 될 겁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며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강은 카페인 음료, 짠 음식, 설탕과는 절대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생강의 열기를 도구로 바꾸어 콩팥 필터를 직접 공격하고 구멍을 막아버립니다. 둘째, 생강을 드실 때는 대추를 2배로 넣거나 무가당 두유 혹은 계피를 곁들여 콩팥을 보호하는 방패막을 꼭 만드셔야 합니다. 셋째, 생강은 반드시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만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적당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넷째, 항응고제, 당뇨약, 진통소염제를 드시는 분들은 생강 섭취 전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다섯째, 50세가 넘으셨다면 1년에 한 번은 콩팥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콩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아무런 통증이 없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여섯째, 콩팥 건강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3주만 참으면 몸이 달라지고 3개월이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비법이나 비싼 보약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내가 마시는 물 한 잔의 온도, 무심코 생강차에 넣으려던 설탕 한 스푼을 멈추는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결정합니다. 김순자 어르신이 3개월 만에 되찾은 그 환한 미소, 손주들과 놀이공원에 갈 수 있게 된 그 기쁨이 이제는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에 따뜻한 위로와 명쾌한 해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더 궁금한 점이 생기셨나요? 혹은 여러분만의 건강관리 비법이 있으신가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댓글창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서로의 건강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제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깨끗한 정수기처럼 맑게 돌아가고 여러분의 삶이 아픔 없이 행복한 웃음으로만 가득 차기를 저 역시 진심을 다해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에 오시기 전에 집에서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정직한 의학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응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건강지킴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건강하십시오.